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착수 가능하다.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를 허용한다는 기사입니다. 뭔가면 지금 정부는 10일 오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2차 민생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네, 오늘 요거 가지고 시끌시끌했죠. 각종 부동산 사이트에서 아마 시끌시끌했을 겁니다. 지금 부산일보에서 나온 거는 간단하게 헤드 기사만 나와 있는데 그만 언급하고 원문 보고 말씀드릴게요. 자, 재개발, 재건축을 좀 빨리 진행하겠다. 그런 내용들. 그리고 오피스텔에 이제는 발코니 설치를 전면 허용하겠다는 내용들. 확장하겠다는 이야기는 안 보여요. 일단 발코니 설치까지는 허용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기 신도시 등 노후 계획도시를 선도지구를 지정해서 2030년에 철입주를 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 예를 들면 어디입니까? 분당이죠. 분당, 일산 이런 1기 신도시에 선도지구를 지정해서 가장 먼저 그러니까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선도지구를 지정을 해서 2030년까지는 철입주를 가능하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하겠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원문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게 보이시죠?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 방안. 타이틀만 보면 감이 오시죠? 자,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목적은 뭡니까?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주택 공급을 늘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설 경기가 많이 안 좋죠. 태형 사태로 불거진 건설 경기가 지금 얼마나 안 좋은지는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태형 건설이 그 정도라면 그 이하 건설사, 그 이하 레벨의 수많은 건설사들은 지금 거의 부도 직전에 보셔도 될 겁니다. 근데 이러한 건설 경기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오늘자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보시죠. 또 원문을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예, 요약 내용하고 제가 드린 코멘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자, 주요 내용만, 내용이 제법 많거든요. 제법 많은데, 이 중에서 아셔야 할 것만, 이거는 아셔야 되겠다 하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다 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먼저, 재건축 재개발 부분입니다. 재건축 재개발에서는 좀 빨리 진행해 주겠다고 합니다. 재건축 재개발을 빠르게 진행해 주겠다. 먼저, 재건축에서는 지금 현재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를 허용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으면은 정비구역 지정도 안 되고 그 이후 단계가 진행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안전진단이 재건축의 첫 번째 단추라고 했는데 이제는 30년 물리적인 기간입니다. 30년만 지나면은 안전진단을 하지 않고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어마어마한 특혜입니다, 이거. 예. 그리고, 안전진단은 그러면 면제해주는 거냐? 면제는 아닙니다. 안전진단 면제해주는 건 아니고, 사업 시행 인가 전까지만 안전진단을 통과하면은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안전진단 기준도 개선을 해서 웬만하면은 막 통과시켜주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말은, 안전진단은 뭐 있긴 있겠지만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것이다. 그리고 30년만 지나면은 이제는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그렇게 해서 도심 내 노후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대신에 기반시설은 좋겠죠. 재건축과 재개발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기반시설이 얼마나 잘 갖추어져 있는가의 차이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재개발 지역들은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합니다. 도로, 주차장, 그런 부분들이 매우 열악하죠, 그죠? 그런데 재건축 지역은 기반시설이 매우 양호합니다. 네,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는 30년만 지나면은 안전진단 없이도 그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예를 들면, 대우마리나 30년 됐습니까, 이제? 좀 남았나요? 그런 경우에도 30년만 지나면 이제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 추진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예를 들면 어느 겁니까? 30년 경관 아파트. 다대 자유 아파트. 예, 다대포에 자유 아파트. 얘도 30년 지났거든요. 31년이나 됐어요, 이제. 얘도 이제 그러면 안전진단 필요 없이 재건축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저기 동래구에 있는, 복산동에 있는
국산 베스토피아 아파트 이런 애들도 30년만 지나면은 걔는 입지 조건 상당히 좋은 그런 단지들이거든요. 예, 30년만 지나면 이제 바로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추진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또 혜택을 좀 줬습니다.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노후도를 현행 3분의 2, 66%의 노후도를 만족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60%로 완화를 해줬답니다. 그래서 웬만한 그 뭐 신축 빌라가 한두 개 낀 게 있으면은 노후도가 확 떨어져가지고 재개발이 어려웠는데 이제 그 구역 내에 이제 해당하는 구역 내에 신축 빌라가 한두 개 있다 하더라도 예, 노후도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60% 정도 수준이라면은 예,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해주겠다 그런 이야기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접도율과 밀도 등을 충족하지 않아도 여기 보시면은 노후도 이외에 접도율과 밀도 등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주겠다. 이 부분들 노후도만 만족하면 60%만 만족하면은 웬만하면은 재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일기 신도시입니다. 일기 신도시 노후 계획 도시 일기 신도시 여기는 통합 재건축을 할 때 안전 진단을 면제해 주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시면 통합 재건축을 하게 되면 안전진단을 면제해 주겠다. 그리고 용도 지역을 변경하겠다. 용도 지역을 변경하겠다는 말은 예를 들면 뭐 2종 주거지역, 1종 주거지역을 갖다가 3종 주거지역으로 올려주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용적률을 올려주겠다.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그 역세권에 대해서는 500%까지 용적률을 올려준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용적률을 올려준다는 이야기는 사업성을 담보한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사업성이 훨씬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재건축을 현재 용적률이 250%예요. 그런데 법정 용적률 300%까지 찾아먹었을 때 증가할 수 있는 용적률은 50%밖에 안 돼요. 그거 가지고는 사업성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얘를 500%까지 용적률을 높여줬다면은 2배를 더 줄 수 있는 거죠. 현재 가지고 있는 용적률이 250%인데 500%까지 용적률을 높여준다면은 2배로 늘어나니까 사업성이 엄청 좋아지는 그런 조건들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업성을 뒷받침을 해주면서 실제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정비 사업에 대해서도 혜택을 주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규모 정비 사업, 주로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그런 부분들이죠, 그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조합 설립 동의율은 전체 조합원의 80% 동의를 가져야지만이 조합 설립이 가능했습니다. 실제로 그 범일 가로주택 정비 사업, 자성대 아파트가 있는 범일 가로주택 정비 사업 여기에 조합 동의율은 80%를 채웠어요. 그래서 조합이 설립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완화를 해주겠다. 얼마로? 75%로. 조합 설립에 대한 주민 동의율을 80%에서 75%로 완화해주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면은, 자,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하면서 도시 건축 규제를 완화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 여기서 보실 거는, 도시형 생활주택, 도생이라고 그러죠, 그죠?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 그 세대수 제한을 폐지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으로 지어야 됩니다. 300세대 미만으로. 근데 요걸 갖다가 폐지를 했다. 그러면은 더 큰 세대수의, 뭐 500세대, 600세대의 규모의 도시형 생활주택도 앞으로는 지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일반 아파트와 달리 주차장에 대해서 규제가 많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빨리빨리 짓고, 예, 그랬었는데, 이제 뭐 이렇게 되면은, 대신에 세대수를 300세대 미만으로 제한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거 갖다가 폐지를 했으니까 더 큰 대단지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도 앞으로는 지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의 방설치 제한 규제도 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 기준도 완화를 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도심 내 아파트는 뭐 짓는 기간도 많이 걸리고 부진도 많이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지을 수 있고 규제도 좀 약한 이러한 도시형 생활주택을 앞으로 좀 많이 공급하겠습니다. 이런 의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보실 거는
그간 오피스텔에 금지되어 있던 발코니 설치를 전면 허용한다고 합니다. 오피스텔에 발코니가 그동안에는 금지가 되었어요. 우리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발코니가 다 있죠, 그죠? 발코니는 서비스 면적입니다. 발코니가 다 있고 통상적으로 그걸 다 확장을 하죠. 확장을 해서 더 거실 발코니를 확장을 해서 거실을 더 넓게 쓰는 그런 형태로 나오는데, 오피스텔에는 발코니 설치가 불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 갖다가 허용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확장까지 허용을 해주는가 안 해주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이따 자세한 그 세부 내용이 나오면 알 수 있겠지만은, 일단 현재는 발코니 설치까지는 허용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확장까지 해주면 더 좋아지겠죠. 일단은 현재 나온 거는 발코니 설치를 허용하겠다. 오피스텔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실 거는, 자, 요거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이제부터는 재밌는 내용입니다. 보시면 소형주택에 대해서 특혜를 주겠다는 겁니다. 소형주택 보시면 향후 2년간, 자, 24년, 25년 2년 안에 준공되는 소형 신축주택 60제곱 이하,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대신에 이거는 전국 다 적용되는 거예요. 지방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서울 수도권까지 다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24년, 25년에 신축되는, 완공되는 60제곱 이하의 수도권은 6억 이하, 지방은 3억 이하, 아파트는 제외에 대해서는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해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요거는 일단 기준을 잘 보셔야 돼요. 자, 향후 2년 내에 준공되는 신축 소형입니다. 2년, 24년, 25년 안에 준공되는 신축 소형 주택을 보셔야 되고, 60제곱 이하여야 하고요. 아파트는 안 돼요. 수도권은 취득가액 6억 이하, 지방은 3억 이하. 얘들을 2년 안에, 내년까지 최초로 구입할 때, 최초 구입한다는 말은 분양받은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매받은 게 아니고 최초 분양받은 거에 대해서만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산정을 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해 주겠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아파트 제외니까 뭐 빌라,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것이 될 것이고, 전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최초로 구입하는 것이 되겠죠. 대신에 조건이 그겁니다. 2년 안에 준공이 돼야 됩니다. 올해하고 내년에 준공이 되는 소형주택입니다. 자, 대상 주택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자, 주택수 제외 효과는 신규 취득하는 해당 주택부터 세제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며 기존 보유주택수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걸 잘 보셔야 되는데, 뭔 말인가 하면, 자, 내가 현재 1주택자예요. 그죠? 1주택자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준공되는 신축, 빌라를 합시다. 서울에 있는 빌라를 갖다가 하나 사고 싶어요. 한 5억 정도에 삽니다. 그러면은, 요거 갖다가 주택수에서 뺀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내년에 신축되는 빌라를 내가 2개, 3개, 4개를 구입해도, 앞에 구입한 첫 번째 주택부터 비과세가 주택수에서 제외를 해준댔으니까 3개, 4개, 5개를 구입해도 결국은 주택세는 1.1%로 동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주택자인 경우는 마찬가지겠죠. 무주택자인 경우 사람이 내년에 신축되는 빌라를 하나 샀어요. 그리고 또 하나를 사요. 또 하나를 사요. 이때도 전부 다 1.1%로 취득세가 부과된다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다만 요건 규정이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가 만약에 하나를 더 구입한다 그랬을 때 기존에 갖고 있는 주택을 팔 때는 양도세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해주지 않겠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새로 산 주택을 파는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말이 없어요. 말이 없는데 아마 그것은 비과세를 해주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더 세부 지침이 나오면은 알려드릴 거고요. 일단 현재 나온 요 내용입니다. 자, 다음에 보실 거는 신도시 등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를 하겠다고 합니다. 신도시 등에 대해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를 하겠다. 민간
공공으로 전환을 해서 예, 공공주택 공급을 더 늘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게 되면은 일단 공공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되니까는 가격이 싼 주택들이 많이 공급되는 효과가 나오겠죠. 그런 이야기도 보이고요. 그리고 쭉 보시면은 신도시에 대해서 단기 신도시에 대해서도 공급 물량을 좀 더 늘리겠다. 그런 이야기도 보입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서 건설사에 대해서 이 건설사들이 자금 사정이 매우 안 좋은데 자금 조달 및 유동성 지원을 확대를 하겠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면은 자, 지방사업 여건을 개선을 하겠다. 지방의 준공후 미분양 주택. 지방에 잘 보십시오. 준공후 미분양 주택입니다. 자, 부산 같은 경우에는 준공 전 미분양은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해링턴 마레, 오하밀 해링턴 마레는 준공 전 미분양입니다. 얘들은 해당성 없어요. 준공 후 미분양. 예를 들면 어느 걸까요? 아직 있는 건 모르겠는데 그 신평에 보면은 그 중앙하이츠, 신평 중앙하이츠라는 아파트가 있을 거예요. 걔가 미분양이 되게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아마 그게 준공이 거의 다 됐나? 아마 그럴 건, 준공 단계인가 아마 그럴 건데, 그런 애들 말하는 겁니다. 예, 그런 애들은 준공 후 미분양 남아 있는 것들이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구입하는 경우에는 세부담 경감을 해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구입자들에게는 향후 2년간, 자, 24년, 25년 2년간 지방의 서울 수도권 말고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조건이 있습니다. 85제곱 이하이고 6억 이하인 경우, 이것을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분양한 건설사에 가서 직접 구입하는 그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해당 주택은 세제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를 해주겠다. 그리고 또한 1주택자가 구입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특례를 무만에 가면은 내가 집이 한 채 있어요. 있는데 예를 들어 신평에 있는 그 중앙하이츠, 신평 중앙하이츠 예를 들어 만약에 걔가 준공 미분양이라면 내가 그걸 하나 샀습니다. 가격은 당연히 6억 이하여야 할 것이고 국평 85제곱 이하여야 합니다. 그걸 하나 샀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려고 합니다. 근데 집이 한 채 더 있으니까는, 너 2주택이니까는 기존 살고 있는 주택 양도세 비과세 안 해줍니다가 아니고, 그런 경우에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까지도 주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내용입니다. 이거는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보실 건 이건데,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1주택자가, 이거는 기존 1주택자가,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기존 1주택자가, 2주택자나 3주택자는 해당성 없습니다. 기존의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 주택 한 채, 어디를 말하는지, 인구 감소 지역이 어디를 말하는지, 그리고 가액이 얼마를 말하는지, 그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건 추후할 필요를 적어놨죠, 그죠? 요거를 신규로 취득할 때는 1주택자로 간주해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해주겠다. 다시 말해서 기존에 살고 있는 주택을 비과세 받도록 해주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내용으로 보면은 그 인구 감소 지역은 부산인 경우에는 그 3개의 구가 해당합니다. 동구, 영도구, 서구 이 3곳이 지금 인구 감소 지역으로 나와 있는데 확실한 거는 이 추후 발표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얼마까지를 허용해 줄 건지도 보셔야 돼요. 이것들은 기존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는 것들입니다. 무주택자는 말할 것도 없겠지만은 1주택자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 1주택자라는 의미는 인구 감소 지역 외에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동구에 사는 사람이 동구에 걸 하나 더 사는 거 이런 경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나온 발표를 보면 그래요. 동래구에 사는 사람이 동구에 있는 그 인구 감소 지역이라 했을 때 거기에 주택을 하나 사게 되면은 그때는 이 규정을 적용해 주겠다. 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어떻습니까? 일단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만, 우리 구독자분이 아셔야 할 것만 제가 간단하게 원문을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효과부터, 이제부터 제 코멘트를 말씀드립니다. 네. 제 코멘트 말씀드리면, 효과는
건설 경기 활성화 대책이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발표된 요 대책들은 건설 경기 활성화 대책이다. 왜 그런가? 건설사가 집을 많이 지을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해 주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금도 지원해 주죠. 일거리를 계속 만들어 주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일감을 확보하고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공급자 지원책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공급량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수요 진작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는 정책입니다. 다만 그 전에 보셔야 할 게, 자, 다주택자에 대한 혜택은 전혀 없습니다. 전부 다 무주택, 1주택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혜택을 주고 있는 것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 시장을 다주택자들을 아직까지 끌어들이고 싶어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런 거예요. 취득세 부분입니다. 취득세 부분. 다주택자는 2주택자 이상을 다주택자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2주택자 이상을 다주택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보셨던 그 소형주택에 대해서 지금 다주택자가 접근하는 방법들을 막고 있거든요. 뭔가 하면 그 소형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 양도세, 종부대상 시 주택수에서 제외한다고 했는데, 예, 제외한다고 했는데, 문제는 이게 아니고, 이 부분 보셔야 됩니다. 신규 취득하는 해당 주택부터 세제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며, 기존 보유 주택수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현재 2주택이에요. 그죠? 2주택입니다. 그런데, 요 소형주택, 서울에 있는 빌라를 하나 삽니다. 올해 완공되는 빌라를 하나 삽니다. 그 경우에는 3주택제가 되잖아요. 3주택에 대한 그 취득세율을 적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거기가 강남구라면은 그 12%가 적용이 되겠죠. 다주택제에 대한 혜택은 없어요. 취득세를 풀어줘야 되는데 취득세를 막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다주택자들은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요 내용에서는 지금 다주택자들까지 끌어들이고 싶어하는 분위기는 아닌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 진작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그래도 현재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이러한 서울 수도권까지 포함한 소형주택, 아파트도 제외했잖아요, 그죠? 소형주택, 뭐 빌라나 주거용 오피스텔 이런 것들을 구입할 때 이런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무주택이나 1주택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지만 매우 그것도 제한적이다. 큰 효과는 없는 것 같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부동산 경기 침체에서 가장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게 비아파트 상품이거든요. 아파트라는 상품은 그래도 수요가 풍부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다 팔려나가요. 아파트는. 그런데 비아파트인 상품은 지금 완전히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건설사에서 지을 수가 없어요. 주거용 오피스텔 지금 분양 누가 분양 받습니까? 아무도 분양 안 받습니다. 지금 빌라 지으면은 누가 분양 받습니까? 아무도 안 사갑니다. 이런 상황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렇게 혜택을 주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은 결국은 살 수 있는 수요를 창출해 주면서 건설사로부터 이제 지으세요. 살 사람들은 내가 만들어 드릴게요. 이 이야기와 저는 같은 맥락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지금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중과가 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매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크게 뭐 효과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요를 끌어오기에는 좀 약해 보인다. 그 주택수 제외 정도가 아니라 취득세 아예 면제해주고 양도세 아예 면제해주는 그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투자 수요가 좀 들어와서 건설 경기가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코멘트는 뭔가 하면 지방 건설사 살리기의 차원에서 나온 정책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지방 미분양, 중공 미분양은 악성 미분양에 그러거든요. 건설사가 내 돈을 들여서 집을 다 지어놨어요. 그런데 이게 준공을 다 했음에도 다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팔리고 남아있어요. 건설사로서는 어마어마한 부담이거든요. 내 돈을 들여서 지어놨는데 물론 하도급 업체 다 대금까지 지불했겠죠. 그럼 내 돈이 다 묶여있는 상황이에요. 얘들 어떻게든지 팔아야지 건설사로서는 유동성이 들어와서 사업을 영위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특혜를 준 것은 지방 건설사 살리기 정책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구 감소 지역 지방 살리기에 그 대한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어서 아까 보셨죠. 그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해서 1주택자가 추가로 1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네. 그러면 부산 같은 경우에는 동구, 서구, 영도구가 인구 감소 지역인데 뭐 확실한 거는 나중에 추후 발표가 나오면 알겠지만은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 거래가 좀 늘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겠죠. 근데 이거는 지금 투자자를 위한 정책이거든요. 인구 감소 지역에 한 채를 더 사라는 이야기는 세컨 하우스 개념으로 활용을 하라는 그런 의미로 나온 정책입니다. 그러면 동구, 서구, 영도구에 서울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 역세권, 브랜드, 대단지가 중요할까요? 초품화 이런 게 중요할까요? 아닙니다. 서울 투자자 입장에서 만약에 영도구, 동구, 서구에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추가로 주택을 구입한다면, 세제 혜택을 받고 구입한다면 결국은 오션뷰입니다. 오션뷰가 나오는 그런 주택을 구매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런 주택들은 거래량이 좀 늘어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면 북항 주변이 가장 먼저 떠오르죠, 그죠? 북항 주변. 그리고 영도구 같은 경우에는 영도 하리입니까? 하리마을에 있는 오션시티 푸르지오. 해양대 옆에 있는 거. 그리고 서구 같은 경우에는 송도 힐스테이트 이진베이시티. 이런 애들. 오션뷰가 정말 잘 나오는 그런 애들. 이런 애들은 외지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기에 충분한 상품이다. 걔들 같은 경우에 송도 힐스테이트나 그 영도 오션시티 푸르지오나 교통은 정말 열악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뷰 하나로 서울 사람들이 아니면 외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주택 상품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오늘 발표된 내용들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한 것들은 뭐 다른 유튜버 분들도 많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블로그에서도 앞으로 이제 많이 그 분석을 하실 거예요. 좀 디테일한 제가 혹시 오늘 제가 놓치거나 빠뜨린 내용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저도 오늘 뭐 급작스럽게 이거 본다고 예 그랬는데 혹시 놓친 게 있더라도 좀 양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